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사흘 연휴가 끝나는데요. 6월 6일 늦은 시간에 찍는 건데요. 6월 6일 늦은 저녁에 올릴지 7일 아침에 올릴지 모르겠습니다. 사흘 연휴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힘내세요 하고 카뱅으로 고고TV에게 후원하신 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고TV 같은 경우 근래에 거의 후원이나 자율구동의가 안 들어옵니다. 한 달 동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내세요란 분이 어떤 분이실지 궁금한데 5월달에도 한 번 후원하셨고 6월달에도 아마 같은 분인 것 같은데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 두 분 계셔야지 고고TV가 그래도 쬐끔은 힘을 받고 방송할 맛이 납니다. 고고TV는 다른 우파 유튜버 같이 그렇게 돈을 벌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 말씀드리면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된 놈께 보수에서 추천하고 옹립하고 대통령이 된 윤석열이가 5월 10일 날 아니 5월 10일 아니죠. 상부 대선 때 당선되자마자 차기 대권 구도가 차기 대통령은 누구냐 미치겠다 이런 식으로 언론에서 쓰죠. 그럼 이제 대선과 지선이 끝났어요. 6일 지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또 차기 대선 주자가 누구냐. 이제 대선과 지선이 끝났고 국민의힘 말대로 정권 연장 지선에서 정권 완성, 정권 교체를 완성했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거 틀린 말이에요. 정권 교체는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 일부만 완성됐죠. 대권. 그죠? 대통령, 행정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이니까 대권만 가지면 다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87 제재 이후부터 입법 권력이 행정 권력을 위협하고 있죠. 그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길은 입법 국회로 통한다. 그래가지고 김영삼이가 호랑이 굴로 잡으러서 민자당으로 들어가죠. 노태우를 잡고 그죠? 그리고 김대중 씨는 여소야대 또는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당시에 자민련 김종필을 끌어들이게 되죠. 그리고 노무현은 여소야대 국면을 극복 못하고 그죠? 결국은 마지막 지지율이 3%까지 떨어지죠. 근데 문재인 때는 이명박 때도 우리가 입법, 사법, 입법, 행정권력 다 가졌죠. 이명박 때가 제일 강했어요. 이명박 때가 보수는 그게 실용적이고 인물론이라는 거예요. 실용적인 인물이 대통령을 됐기 때문에 좌우가 아무리 난장판을 치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문재인 때는 그냥 뭐 국정농단으로 말이야 거의 개헌 의석의 3분의 2석까지 가져갔죠. 정의당까지 합하면은. 근데 문재인이가 부동산 민심에 의해서 조국 사태에 의해서 정권을 뺏기고 아직까지 180석의 강한 국회 의석을 갖고 있다는 거죠. 정권 교체는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힘은 민주당의 발목 잡기로 앞으로 총선까지 계속 밀어붙일 거예요.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서 벌써 대권 구도가 나오는 것도 저는 기가 차요 솔직히. 5년 후는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하나 결론을 내드릴 게 있어요. 대세론을 타고 대세론이 주장되는 현재 대권 잠재적 대권 주자들을 보면 그들은 대권을 쟁취하지 못할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대세론으로 정권을 차지한 사람은 김영삼과 김대중과 박근혜뿐이 없어요. 나머지는 대단한 변수를 갖고 있었죠. 그죠? 그리고 국힘 쪽에서 대세론을 몰고 가서 진 사람이 2명 있었죠. 그게 꼴통 보수로고 너무나
우파 보수만 바라본 사람이 있었죠. 그게 누구죠? 이회창이가 김대중한테도 주고 노무현한테도 주고. 이회창이는 15년 동안 지가 대세 노래나 그랬어. 세 번이나 나왔죠. 그렇죠? 황교안이 대세로는 형편없이 지금 황교안이는 망가져 있고, 구속될지도 몰라 황교안은 부정선거를 주장해가지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냥 그 윤석열이가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대선 지선 끝나니까 모든 언론과 쭉쟁이 평론가들이 차기 대권 주자 누구야? 차기 대통령이 누구야? 이거 비극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를 뜻하냐? 뭐를 내포하고 있냐면은 현재 윤석열이가 그만큼 기반이 약하다는 거예요. 창피한 줄 알아요, 보수에서는. 고고TV는 보수주의자예요. 그러면은 신문에서 이렇게 나와요. 언론을 섭렵해 보면은 윤석열의 후계자가 누구냐? 윤석열의 후계자가 누구냐? 지금 왕조 시대예요? 조선 시대 왕조 봉건 시대예요? 윤석열의 후계자는 누구냐? 어떤 신문을 좀 유화시켜서 이런 말이 나오죠. 포스터 윤은 누구냐? 포스터 윤석열이 누구냐? 오세훈이냐? 안철수냐? 한심한. 에휴, 참. 기가 찹니다. 필부인 고고TV가 평론을 하면서 기가 찹니다. 이런 게 신문 언론에 인터넷 찌라시에 도배되고 평론가들이 나와서 조디방아를 찌는 거 보면 기가 찹니다. 정치는 생물이고 동태직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5년 동안 무슨 일이 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재인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 그랬다가 진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고 쫓겨났어. 고고TV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문재인에서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윤석열에 의해서 나올 것이다. 2년은 고난의 행군이에요. 고난의 행군. 국힘이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지금 국힘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당이에요. 지금 국힘은. 그리고 윤석열이 그 강력한 마등새와 돌쇠와 같은 검사 기질이 그 전국에 확 그냥 검은 그림자를 갖다가 내세우고 검은 연기같이 내세웠기 때문에 국힘이 앞으로 대단히 곤란을 받을 거예요. 다음 총선까지 한 22개월 남았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게 누구예요? 오세훈이 여권에서 국힘 쪽에서 오세훈이 안철수 또 홍준표 이렇게 나오고 야권 민주당에서는 나오는 게 언론지상에 나오는 게 이재명이 김동연이 이렇게 나오죠. 저희 5명 중에서 한 명만 대권 주자가 될 것 같아요. 여야 합해서 한 명만 대권 주자가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민주당에서도 다크호스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 국힘에서도 한두 명 잠재적인 사람이 보이는데 민주당은 말이죠. 총선에서 과반 이상을 획득 못하면은 이재명의 명은 끝나요. 그리고 국힘도 과반 이상을 획득하지 못하면은 안철수는 끝나요. 그리고 안철수는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지금 네이밍을 보면은 이재명 안철수가 국회에 입성했죠. 그죠? 이재명은 초선이고 안철수는 3선이라 그러는데 안철수는 2선이야. 재선인데 그 1년 하다 던져버리고 대통령 출마해가지고 지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 출마해서 지고 뭐 어쩌자는 거야? 서울시장 출마해서 본선까지 가서 지고 3등하고 김문수한테도 졌잖아요. 그 다음에 꼴통 보수 김문수 마시간 정광훈에 따라가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전향한 김문수한테도 지고 그 다음에 당내 경선 국힘과 경선할 때도 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김원희가 그 벌인 경기도 분당 보수의 성지에 가가지고 그냥 죽 다 끓여놓고 숟가락을 넣어서 먹고 그 경쟁력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당권을 갖다 장악하겠다는 소리죠. 그거는 맞아요. 300%야 300%. 이준석이 그만두기 전이나 또는 그만둔 후에
이준석이가 지금 위험해요. 이준석이가. 올해까지 견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쥐가 당권을 장악해서 윤幹부가 된 거 아니야. 윤幹부 윤한테 충성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안철수 무조건 안 돼요. 응? 이번에 그 경기 분당 가게 나간 것도 윤석열의 내심을 받아서 간 거야. 지 혼자 못 가죠. 그 가려고 그럴 적에 박민식이나 말이 어디 보훈처장에 집어넣고 안철수 집어넣은 게 윤석열 아니에요. 그런 기생적이고 아부적인 인간은 절대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5천만 이성, 집단 이성이 안철수를 버릴 거예요. 안철수가 말한 게 집단 이성이었죠. 그죠? 그리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안철수의 가치와 효능성은 지금 떨어졌다고 보여요. 왜? 국힘에 들어와서 국힘 세력하고 투쟁을 하면서 계획을 하면 되는데 대선 전에 윤석열에 안기고 자기 일신을 도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끝났어요. 5년 후에 보세요. 5년도 안 갑니다. 제 말씀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은 홍준표는 99.99% 안 돼요. 응? 홍준표가 지금 대구시장에 간 거는 윤석열한테 비켜있겠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비켜있고 자기는 대구에 숨어가지고 윤석열과 저항하겠다는 소리예요. 그냥 툭툭 그냥 이제 윤석열 이제 좀 지지율이 지금 52%뿐이 안 나오니까 40% 30% 떨어지면은 그 지지율 툭툭 홍준표 던지면서 윤석열 비판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면서 존재감을 찾으려고 그 대구에 내려가 있는 거죠. 그러나 안 돼요. 응? 그때 가면 홍준표가 막 70 몇이지? 5년인가 한 70, 한 너댓 때나 나이가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홍준표는 총기도 잃어버렸고 홍준표의 핵심 콘텐츠가 없어요. 그래서 안 돼요. 홍준표를 따라다니면 60, 70, 80인데 70들이 많아요. 그것도 5년 후에 80이 돼 80. 안 돼. 그러면 오세훈이 남았는데 오세훈이 과연 견딜 것인가? 자, 오세훈은 마지막에 설명드립니다. 그럼 민주당으로 가보면은 이재명하고 김동연이가 있죠. 그죠? 이재명은 대통령감이 아니에요, 여러분. 요번에 이재명이가 민주당의 전폭적인 지지로 좌파 진보의 전폭적인 지지로 윤석열한테 24만 표차를 석패했지만은 그게 한계일 거예요. 이재명이는 깜장이 안 돼요. 그리고 너무가 하자가 많은 인간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성깔이 아주 안 좋아요. 응? 용량이 너무 작아요. 당권까지는 가져갈 수 있을 거예요. 당권 가져가면 국힘에서 환영사를 갖다 내줘야 돼. 응? 지금 민주당이 비대위에 들어가는데, 그 비대위가 봐도 가짠더라. 말 나오는 거 보면 선수별로 초선, 재선, 3선, 4선별로 5선, 6선까지 한 명씩 대표성을 해가지고 한다는데 되질 않아요. 그런 식으로는. 응? 민주당을 해체 수준으로 갈 사람을 비대위장으로 모셔야 되는데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선거가 없잖아. 2년 동안. 그러니까 비대위장을 외부 인사가 안 하려고 그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이가 이제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 다음 김동연은 결정적인 약점을 하나 갖고 있어요. 공무원 출신이라는 거. 공무원 출신이라는 건 창의성과 융통성이 굉장히 부족해요. 행정적인 관료 출신은 행정적으로 관리는 하지만 새로운 창의력과 새로운 도전을 뚫고 나가기는 김동연이가 힘들어요. 경기지사가 끝일 것이다. 경기지사가. 그러면 민주당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새로운 인물을 내놓으려고 부단히 찾고 노력을 하고 내놓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동연하고 이재명이 붙으면은 이재명이가 김동연한테 이겨요. 대권 주자로서 경쟁을 하면. 왜? 이재명은 잡초같이 밑에서 자라오면서 정치 역정을 겪은 놈이고 김동연은 35년 동안 관료로서 고이 자란 놈이에요. 그게 안 돼요. 관료들은 아무리 대세론을 몰고 와봐야 잡초같이 사는 정치 인생 역정을 가진 정치인한테 안 돼요. 윤석열은 대단히 특이한 경우예요. 윤석열은.
김종인이가 윤석열한테 안 붙으면은 윤석열은 국힘에 입당도 못했어요. 그러면은 설명드렸죠? 제가 안철수하고 홍준표는 안 된다 그랬죠. 그럼 오세훈이 그냥 독주 체제다?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응? 이준석이도 어떻게 될지 몰라. 국회의원 되고 나면은 솔직히 말해서. 응? 그 다음에 가장 강력한 윤석열의 황태자가 있죠. 한동훈. 그죠? 한동훈은 윤석열이가 자기 후계자로 박은 거야 벌써. 한동훈은 난자를 당하면서 없어질 거예요. 그러다 어찌어찌해서 오세훈하고 황태자로서 오세훈하고 왕세자로서 같이 붙여버리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근데 그 과정에 5년에 윤석열이가 국민들의 지지를 50%를 항상 넘고 완벽한 지지를 받아야지 한동훈이가 된다는 거예요.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치고 올라갈 수는 없겠죠. 그죠? 치는 순간 윤석열 주위에 있던 윤핵관들과 검사들이 다 들고 일어날 것이고, 그거는 100%예요. 응? 쉽게 말씀드려 조선 500년을 보면은 이성계가 조선조를 열어버렸잖아요. 그죠? 조선조를 열어가지고 이방원이가 이성계는 안 쳤잖아요. 이성계 아루들을 치면서 자기 혈족을 치면서 정권을 잡고 조선조를 갖다가 실제로 연 게 이태종 이방계 아니에요. 그죠? 한동훈이가 윤석열을 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오세훈이가 남죠. 근데 오세훈이 한계점이 굉장히 많아요. 현재로서는 가장 유력하고 여야 통틀어서 7, 8명 중에서 오세훈이가 가장 상식적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세훈이가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상식적인 사람이다. 그래서 상식적인 정치와 상식적인 언어와 근본을 따지기 때문에 중도층들이나 젊은 청년들이 보선 때도 그렇고 요번 지선 때도 그렇고 오세훈한테 몰표가 들어간 거죠. 그런데 보선 때의 정치 상황하고 현재 지선 때의 정치 상황, 즉 보선 때는 LH 사건이 되면서 어떻게든 문재인 정권에 경각심을 주고 쳐야 되겠다는 국민의 함성이 오세훈한테 간 거고, 그 다음에 또 요번 지선 때도 송영길이라는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갑자기 인천시장 하던 놈이 나와가지고 서울시장 하겠다. 그리고 민주당이 요번에 대선에서 졌다는 허탈감과 상실감과 패배감에서 민주당이 지지를 하지 않으면서 오세훈이가 보선이나 요번에 17, 8% 이겼죠. 그럼 잘 봐야 되죠. 5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 2년을 보는데요. 윤석열의 2년이 어떻게 될지 몰라. 지금 현재는 최약체고 민주당이 망해야 하는 과정에서 오세훈이가 있었지만은 향후 5년 윤석열이가 안정적으로 그죠? 국정을 갖다가 문재인이 같이 45% 50%의 지지율을 받으면서 퇴임할 때까지 그렇게 될 것인가? 그건 불가하다는 거죠. 5년 동안 민주당은 정비되어 있을 것이고 국민의 의식 수준은 또 바뀔 것이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지금 윤석열이는 첫 발을 대단히 잘못 디뎠어요. 한동훈을 법무부 장관으로 한 거, 용산 이전한 거, 첫 일기 내각, 첫 인사를 망할 망자로 갖다가 한 거는 그거는 잠재적으로 엄청난 폭풍적인 역풍을 불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래서 오세훈이가 하려면은 대선을 갖다가 이기려면은 즉 여권 국힘의 대선 주자로 가려면은 뭐가 있죠? 윤석열하고 치고 올라가면서 저항을 해야 돼요. 대한민국 그 대통령들의 역사는 현 정권, 당대의 정권하고 결사황전을 하고 저항을 한 사람들이 다 대통령이 됐잖아요. 윤석열도 문재인하고 저항해서 그런 거고. 박근혜도 이명박하고 저항해서 그런 거고. 박근혜 이명박하고 저항해가지고 만류가 안 좋았어. 우파를 분열시켜가지고. 그죠? 노무현도 김대중을 치고 올라갔고. 뭐 김대중이야 물론 뭐 김영삼이하고 말해 네가 1등이냐 내가 1등이냐 하는 싸운 사람이고. 그렇죠. 쿠데타라는 것도 전두환이가
정의를 밟으면서 된 거고. 그렇죠? 그러면 오세훈의 지금 입지는 뭐냐면은 서울시장으로서 중앙정부하고 비켜 있다는 거죠. 중앙정부하고. 그 김동인이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장은 970만이요. 경기지사는 1,400만 인구를 대표하는데, 응? 비켜 있으면서 자기들의 성과를 낸다는 거죠. 그죠? 근데 성과 가지고는 국민들이 그 성과가 뭐 특별한 게 나오겠어요? 그거 가지고는 판단 안 합니다. 어? 당대의 정권이 무너져야지만이 그 사람들이 부각이 되는 것이죠. 어? 성공한 정권이라는 것은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 대통령 5년제 역사상. 그리고 저항을 해야 돼요. 정권하고. 잘한다고 문재인이가 그냥 45% 50% 지지율이 한다고 민주당애들이 문재인 빨다가 뺏긴 거 아니에요. 이재명도 막판에 대선 출마하자마자 문재인을 조지고 그냥 들어갔으면은 이재명이 이겼어요. 근데 끝까지 이재명이도 안철수하고 안철수한테 배웠는지 간 보다가 깨꼴락된 거 아니야. 인생 종치는 거야. 이재명이는. 그러면은 오세훈이가 싸울 사람은 두 명이에요. 시정을 갖다가 4년 동안 잘 관리하고 성장을 시키고 뭐 재건축 뭐 아파트 이런. 근데 아파트가 그거 강남 한 몇 군데만 제외하고 떨어진다니까. 공급을 하면 할수록 그게 오세훈의 그게 안 되라면 지금 현재 전 세계나 우리나라 그 부동산 시장이 벌써 결정이 났는데 뭐. 응? 쓰레기 여러 기자들이 이거 쓰는 거 보면 희한, 가짜나 나는. 그리고 그러면은 오세훈이가 4년 동안 비켜 있어. 문재인 중앙 정권하고. 그럼 4년 후에 오세훈이가 그만두죠. 그죠? 그때부터 윤석열하고 적대 관계를 한다? 아니면 공생 관계를 한다? 공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적대 관계를 한다? 넣는다는 것이 1년 남아서. 그러면은 누구야? 윤석열이 임기 중반을 넘어가면은 그때부터 오세훈은 윤석열의 정권을 잘하든 잘못하든 쳐야 돼요. 과연 그렇게 할 것인가? 오세훈이도 상당히 기회주의적인 성격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4.7 보선 때 당내나 당외나 우파 유튜버들 흔들리니까 나 안 할래요. 김종인 씨 앞에. 나 도저히 못하겠어요. 하냐 김종인 씨가 멱살을 잡았어. 해! 내 하라는 대로 해! 이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오세훈을 직접 만나서 강연하거나 이렇게 들어보면은 큰 인물은 아니에요. 그게 뭐 지금 우리나라 다 그래. 현대 선진 사회에서. 그러면은 근데 강심이 있고 뚝심이 있고 기계와 지조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동서고금의 어떤 리더들도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리더들이 지금 하나도 없는 게 큰 문제예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하고 접전을 붙어야 돼요. 말씀드리잖아요. 윤석열 한동훈을 자기 후계자로 찍었다니까. 그래 언론들이 윤석열의 포스터 윤이 오세훈이냐? 오세훈이가 윤석열의 후계자가 될 것인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윤석열은 보시면 알지만 하나씩 제거를 하게 될 거예요. 유승민 제거했듯이 이준석 제거하고 오세훈까지 올라갈 거예요. 그게 독재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세훈이가 갑자기 뜬 것은 이건 허상이에요. 저는 오세훈을 좋아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대선과 지선, 특히 이번에 지선에서 오세훈이가 이긴 것은 그건 허상이라니까. 민주당 애들이 투표를 안 했다니까. 민주당 애들이 투표를 안 했음에도 송영길이가 40%를 얻었다는 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 25개 구청장을 갖다가 7개 빼고 18개를 싹쓸이 했다. 그리고 의회 의석을 3분의 2를 가져갔다. 그거는 지방권력에서 오세훈이가 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한 거지 중앙권력하고는 상관없다니까. 대권 후보하고는. 아니 그럼 박원순이나 그 애들이 대통령이 벌써 됐어야 됐지. 그죠? 이런 말이
취임도 하기 전에 대권 주자가 누구냐, 차기 대권 주자가 누구냐, 이거 창피한 줄 알아야 돼요. 언론이라는 것들이 인터넷 찌라시 이렇게 돼 있고 종편 이런 평론가들 이런 것도 또 유튜브 하는 애들도 유튜브 하면 광고 수익 받아야 되고 후원금 받아야 되고 종편도 그냥 늙은이들이야 되고 나이 든 사람 앞에 앉아서 그것도 광고비 수 먹어야 되고 인터넷 찌라시들 인터넷 그 언론들이 뭐 1200개래 1200개 그것들이 그냥 인터넷에 올리면은 클릭 한번 하면 광고비 뭐 1원 2원 떨어져. 이런 기똥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빨리 윤석열이가 좀 제대로 해가지고 민주당만 비판하고 윤석열도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칭찬할 게 하나도 안 나오네요. 아직까지. 자꾸 그냥 이상한 점만 보이네요. 고고TV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